미디어 산업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지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는 한꺼번에 기획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년점프에 연재되는 만화들은 이런 미디어 산업의 특성을 오래전부터 잘 활용했습니다. 만화를 설계한 후 시장에서 먹힌다고 판단되면 바로 애니메이션화를 추진하죠. 초판 단행본 기준 7권의 싸움에서 작품의 탄력이 붙자 슈에이사는 애니메이션화를 기획, TV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죠. 하지만 이 작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만화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다 따라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니판 스태프들은 어떻게든 분량을 맞추기 위해 큐타는 장면 하나에 한 편을 다 쓰는 이른바 꼼수로 버텨냈죠. 이건 당시 제작 환경과 예산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결과물은 안 좋았지만 그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스태프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애니메이션의 퀄리티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보통 작가들은 자기 작품의 애니메이션에 쓴소리를 안 하는 편이지만 작가 이노우 타케이코는 이건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물건이었다 라며 애둘러 비판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사와 스폰서입니다. 작가의 의견은 그저 참고를 할 뿐이죠. 이노우의 신 자기 작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사람이었는데 애니메이션판의 완성도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이에 대한 지적조차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많이 갑갑했을 겁니다. 물론 모든 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았으며 에노심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 하나 덕분에 유명 관광지가 되었죠. 그랬던 그가 만화가 끝난 지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뜬금없는 트위터를 올립니다. 슬램덩크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개봉을 기념하여 슬램덩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극장판의 감상기만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생각을 바꿔 만화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인즉 최근에는 책으로 만든 만화를 보지 않고 웹툰으로 만화를 처음 접하면서 성장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슬램덩크는 책 만화 중에서도 오래된 고전이라 젊은 세대는 많이 모르시더군요. 그래서 상편에서는 슬램덩크의 만화 이야기를 하고 하편에서 극장판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품의 특성이 특성인지라 스포일러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품 내용을 언급할 것이니 이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슬램덩크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계기는 90년대 초에 나온 해적판으로 리바운드 왕 폴먼이 등장하는 코트의 마술사 슬람덩크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제목이 알려주는 것은 당시 농구가 정말 마이너한 종목이었던 것이죠. 90년대 해적판의 특징은 극히 일부의 출판사를 제외하면 번역의 질이 형편없었지만 아무리 형편없는 회사라도 스포츠 용어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의 번역이 형편없다는 것은 고유명사가 엉망이라는 것은 당시 농구가 얼마나 인기가 없었는지를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일본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농구 환경은 우리보다 나았지만 농구 만화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공식이 있어 연재에 애를 먹었다고 하지요.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것은 90년대에 정식판이 나온 후입니다. 지금이야 엄청난 걸작으로 보이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당시 번역판의 품질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조연 캐릭터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나 일부 말칸의 대사가 누락되거나 번역이 안 되기도 했지요. 또한 편집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우철 제본을 사용하지만 한국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좌철 제본을 사용하지요. 그때 만화들은 좌철 제본으로 나오는 잡지에 만화를 연재하기 위해서 만화의 좌우를 뒤집어서 편집했습니다. 이러면 그림의 좌우가 뒤집히는데 아무래도 원작자의 의도대로 작품을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작중에서 유명한 대사가 슛을 쏠 때 왼손은 거들 뿐 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정작 슛은 왼손으로 쏘고 있으니 독자들이 눈을 의심하며 몰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물론 이게 출판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쇄소를 오래 하신 분들께 여쭤보니까 당시에는 작업하기가 번거로워서 우철, 좌철을 섞어서 제본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더군요. 그래서 이제 드래곤볼은 별책 부록을 내서 우철로 만들었죠. 이후엔 방침이 바뀐 것인지 본지에 실려도 원래대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만화는 뒤에서부터 보란 경고가 붙긴 했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죠. 이 번역판의 미덕 중 하나는 바로 한국식 이름입니다. 90년대 당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전이었기에 일본 이름, 지명을 쓸 수는 없었죠. 만약 배짱을 부리며 썼다간 심의 담당자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문제 삼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 대원의 편집자는 일본 이름을 전부 한국 이름으로 로컬라이징을 했는데요.
덕분에 당시 일본 이름에 익숙하지 않던 사람들이 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후 이 작품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좋은 로컬라이징을 대표하는 대표 사례로 남게 되었죠. 다만 이 이름에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지요. 강백호의 원래 이름은 사쿠라기 하나미치,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벚꽃이 핀 길이란 뜻인데요. 주인공의 초반 행보를 보면 이런 가냘픈 이름보다는 백호같이 와일드한 이름이 더 어울리죠. 하지만 작품의 결말을 보면 일본판 쪽이 더 어울립니다. 백호는 3개월 동안 벚꽃처럼 화려하게 성장했지만 부상을 입고 그 화려함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벚꽃이 다 떨어진 적막한 길처럼 말이죠. 즉 그의 이름은 이 작품의 결말을 예고하는 복선이었던 겁니다. 물론 한국판에서 백호라는 이름을 지은 건 어쩔 수 없었겠지요. 국내 편집자가 결말을 알 리 없으니까요. 또한 이 이름에서 만화 전개에 관한 꽤 복잡한 사정을 엿볼 수 있기도 하지요. 작가 이노우에 씨와 점프 편집부 간의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에서 소년 점프는 우정, 노력, 승리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잡지로 대부분의 만화는 강적을 필살기로 이기고 더 강한 적을 만나는 에스컬레이터식 전개로 구성됩니다. 이 긴장감을 잘 살려내면 원피스 같이 장기 연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출하라고 해서 4주 이내에 연재 종료 통보를 받지요. 냉정한 시스템 같지만 그래도 일본에선 너그러운 축입니다. 대부분의 잡지는 한창 작업 중인 만화가에게 전화해서 이 원고가 마지막이라고 갑자기 통보하기도 하니까요. 여하튼 점프의 편집자는 일본 최고의 인재로 구성된 베테랑들인데요. 당시 이노우에 씨에겐 이게 부담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전작인 카멜레온 자일이 실패한 상황이었으며 히트작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가능성만 인정받고 연재 기회를 얻은 신인이었으니까요. 슬램덩크 연재에서 편집자들의 존재는 복잡합니다. 작품을 살린 1등 공신인 것도 확실하지만 작품을 방해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요. 이 작품에선 이 두 가지 평가가 모두 작용합니다. 원래 작가가 주인공으로 생각한 건 강백호가 아니라 서태웅이었다고 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능 스포츠맨, 하지만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스포츠맨. 작가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꿈꾸던 멋진 바스켓맨을 그리려고 했지요. 하지만 편집자는 서태웅이 감정이입하기 힘든 캐릭터란 걸 지적하며 강백호를 설계할 것을 권했죠. 이는 정말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슬램덩크에서 캐릭터의 평가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서태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강백호에게 감정이입이 된다는 의견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슬램덩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사실 이 만화는 오랫동안 고전했습니다. 5권 능남전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잡지 앙케이드 순위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편집자는 작가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꽤 인기가 있었던 학원 폭력물 파트 정대만 편을 그릴 것을 요구했고, 이때 송태섭과 정대만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엄청난 히트를 하면서 슬램덩크는 다시 한번 농구 이야기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노우에 작가, 참 엄청난 작가죠? 그는 점프의 스타일과 자신의 스타일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이 시점에서 확실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지요. 마치 백호처럼요. 초창기 슬램덩크의 편집자는 이 만화에도 필살기를 넣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가메메파, 기원참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필살기가 난무하는 인간을 초월한 괴수들의 농구 만화를 그리고 싶지 않았던 작가는 편집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이를 훌륭히 해결합니다. 레이업, 리바운드 같은 기술은 농구에선 지극히 일반적인 기술이지만 농구가 정말 마이너했던 당시의 일본, 한국에선 참 생소한 기술이었죠. 작가는 이를 필살기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백호가 난관에 처할 때 소연이가 가르쳐준 레이업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며 능남과의 연습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 치수에게 리바운드 특훈을 받죠. 실제로 치수와 태웅의 투맨팀인 북산의 위기를 구한 것이 바로 백호의 리바운드였습니다. 다만 이 작전의 효과가 생각보다 늦게 나타난 이유는 이 작품의 이름이 바로 슬램덩크이기 때문이죠. 드래곤볼은 1화에서 그 존재가 바로 드러나지만 슬램덩크는 백호가 도달해야 할 경지와 같은 것이니까요. 제 생각엔 만화책 9권 분량에서 백호가 골통 덩크를 한 이유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였다고 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필살기가 곧 나올 것이라는. 그리고 이 만화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개그 만화의 색을 벗어던지고 정통 농구 만화로 변신하지요. 백호는 항상 슬램덩크를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소연이가 훌륭하다고 하는 기술로 태웅이를 누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작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호는 소연이를 위해 슬램덩크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인정한 서태웅,
윤대엽을 능가하고 싶었던 것이죠. 슬램덩크에 집착하는 이유는 농구를 모르는 백호가 아는 최강의 필살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서 훈장처럼 주어지는 것.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분들이 입을 모아하시는 말씀은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목표를 보고 달렸다면 아마 지쳐서 쓰러졌을 거라고 합니다. 즉,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목표만 바라보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란 말이죠. 백호는 초조했습니다. 윤대엽, 서태웅 등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기는 제자리 걸음만 걷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슬램덩크를 성공시키고 싶은데 결과만 보고 과정은 보지 않으니 멋진 골통덩크나다 퇴장당하는 것이죠. 결국 리바운드원 광백호는 언제 퇴장당할지 모르는 버림패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라는 목표를 본 눈에서 힘을 빼고 과정에 힘을 쏟는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백호가 잘하려고 노력한 리바운드는 힘이 들어가서 계속 실패하지만 시합이라는 과정에 집중한 리바운드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죠. 우수 센터로 인정받는 성현준마저 압도할 정도로요. 그리고 돋보이지 않은 잡념을 버리고 승부에 집중한 백호는 멋진 필살기 슬램덩크를 성공시킵니다.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그 백호가 잘난 척은커녕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요. 11권에서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의 묘사는 그 전까지 이 만화를 보지 않던 사람들도 이 장면만 보면 빠져들 정도로 멋진 흡입력을 보입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노력의 결실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훌륭한 답을 제시한 좋은 작품으로 거듭났고, 이후 슬램덩크는 한일 양국에서 국민 만화가 되었죠. 이후 성장세는 거의 기록적인 신화입니다. 21권의 초판 발행 부수가 무려 250만 부예요. 그 외에 재미있는 기록도 많은데 소년점프 최고의 발행 부수인 653만 부를 기록한 1995년 3, 4호에서 올 컬러 게재된 만화이며 사상 최초로 초정화가 컬러로 게재된 만화이기도 합니다. 보통 점프에서 만화는 인기가 없어질 때 중단당하며 인기 없는 만화에게 컬러 준 적이 없으니 신기한 기록이죠. 이 만화는 최고일 때 내려온 만화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스포츠물에서 이 만화만큼 인기를 누린 작품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열풍도 신화적이었습니다. 이 만화의 열풍은 굉장해서 학교에서 농구 골대 신설, 학생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농구대에 몰려가서 농구를 하기도 했으며, 보통 학생들이 신을 일이 없는 목이 긴 신발, 농구화가 인기 품목이 되기도 했죠. 솔직히 농구화를 신고 축구를 하거나 100m 달리기를 하는 건 좀 어이없긴 했지만요. 당시 선생님들은 소지품 검사를 해서 만화색이 걸리면 하키채나 골프채로 패는 막장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 만화의 단행본 발매일에 맞춰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서 그날은 대량의 슬램덩크가 압수당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도덕 선생님께서 학생 주임이 되신 덕분에 이 만화는 시민권을 얻게 되었죠.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부라는 게 책상 앞에만 앉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휴식과 체력도 필요한데 이 만화는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준다는 지론이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유명 명문대 출신이라 발언력이 상당히 좋았고, 덕분에 당분간은 슬램덩크가 걸려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슬램덩크만요, 공부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만화가 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게 저희 학교만 그랬던 게 아니더군요. 사람 생각 다 똑같습니다. 그런 식의 끝내주는 추억이던 사람들에게, 어른이 되어 바쁜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슬램덩크의 극장판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량상 이후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